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또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오후에 더 떨어져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8,000불대까지 떨어졌었는데 또 자고 일어나니까 반등을 해서 지금은 4만 불을 다시 뚫고 4만 500불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리플은 820원대까지도 떨어졌는데 880원대로 이제 900원 가까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 갈라 같은 경우도 229원이니까 거의 한 230원대로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올랐지만 그래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장이 또 오후에 확 빠지면서 제 영상이 이제 댓글이 달린 것을 이렇게 찬찬히 봤는데 평소에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던 분들도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300원대가 갈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요즘은 너무 여유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니까 힘들어 하시는구나 해서 이럴 때는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떤 마음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마이웨이라는 이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남과 다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하고 함께 부자가 되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함께 부자가 되자고 말씀을 드리지만 당연히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부자가 돼서 일을 안 하려고 하고 한다면 이 사회는 또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부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제가 아무리 함께 부자가 되자고 외쳐도 결국에는 소수만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모두가 한 번만 인생을 살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 목숨은 한 개이고 하찮은 미물도 목숨은 한 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한 번 사는 거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노무현 정권이었는데 그때 집값이 막 폭등을 하면서 어렴풋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런 소유욕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하자마자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알아보고 그랬는데 이제 아파트를 이제 살려고 하니까 또 주변에는 걱정스러운 시선과 또 뭐 그런 만류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사회 경험도 이제 없다 보니까 어린 나이고 하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많이 또 바라봐 주셨는데 결국에는 저도 이제 성인이고 직장인이고 하니까 풀 대출을 받아서 20평대의 재개발 아파트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제 자산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17년 여름에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때가 2017년도, 2018년도 그때 불장을 앞두고 나서 그때도 조금 들썩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2017년 여름에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샀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처음 귀가 트였어요.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7년도 연말에서 2018년도 1월 달까지 해서 미친 듯한 상승이 있었어요. 뭐 비트코인은 2천만 원까지 가고 뭐 알트코인도 엄청 상승을 해서 뭐 리플 같은 경우는 4천 원까지도 갔었죠. 그때 또 김치 프리미엄이 뭐 50%가 넘니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런 걱정이 엄청 많았어요. 버블이 언젠가만 터질 것이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도 나오고 뭐 이것은 뭐 튤립 버블이다 막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때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다 폐쇄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하면서 그때 암호화폐를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때를 이제 박상기의 난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엄청난 가격 폭락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버블이 꺼진 거죠. 그래서 저도 1억 넘게 수익을 받지만 결국에는 수익분을 다 잃고 심지어 이제 원금까지 까먹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털고 나오지 않고 계속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좀 유심히 본 다음에 시장이 계속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암호화폐 시장이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고 더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대가 변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주위에도 살짝 권유를 했는데 당연히 이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좋게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제가 슬쩍 얘기를 꺼내서 뭐 크게 귀담아 듣지 않으면 저도 이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좀 넣었고, 그리고 또 대출받아서도 더 돈을 넣었어요. 제가 대출받아서 돈을 넣었다고 말씀을 드리면 또 대출을 권유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저는 대출을 권유하는 건 아니고, 대출 받아서 투자할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따로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대출 받아서 투자할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사람들로는 소득이 일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소득이 일정한, 그러니까 직장인, 특히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매월 월급이 일정하면서 또 저리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하면 되게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때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뭐 소득이 일정하고 뭐 대기업에 다녀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내가 이 대출 받아서 투자한 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남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돈이 생길 때마다 사 모았고, 또 일부는 대출을 받아가면서 코인을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어제와 같은 그런 폭락은 계속 있었어요. 특히 또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3월에 터지기 전 2월에 리플 가격이 거의 한 400원대까지도 있었다가, 3월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200원대가 무너지고 이제 150원대까지도 폭락을 했었거든요. 정말 그때는 저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업비트를 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뭐 하락장들, 폭락장들 다 경험을 하고, 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리플 50만 개, 그 다음에 도지코인 120만 개를 모았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수량에 집중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왜 수량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코인 가격이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에 따라서 우리는 또 그때그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코인이 이렇게 조금 오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리플을 5만 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5만 개를 가지고 100억이 되려면 리플이 20만 원이 돼야지 이 5만 개가 100억이 됩니다. 그런데 리플을 50만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리플 50만 개로 100억 부자가 되려면 리플이 2만 원만 돼도 100억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플이 100만 개 있으면 리플이 만 원만 돼도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을 갖고 있는데 내가 평단이 300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이 평단 300원이라는 것이 또 의미가 크고, 또 옛날부터 투자해온 장기 투자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에게는 자랑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 300원이 20만 원이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수량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덜 올라도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량에 집중을 했고, 여러분에게도 수량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리플이 $10,000, 586달러가 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아니면 뭐 1년 뒤에 뭐 이렇게 단기간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설령 $10,000, 586달러가 간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홀딩을 해서 정말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것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량에 집중을 했고, 다행히 또 도지를 통해서 리플을 50만 개에서 100만 개로, 또 갈라를 500만 개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현재 지금 2022년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에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암호화폐에 돈을 넣고 또 대출을 받아서 더 돈을 넣고 이런 행동은 당연히 리스크가 큰 행동이에요. 저는 망할 각오를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가 안전하게 투자하고 안전하게 벌면 그냥 지금의 내 삶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적은 뭐 안전한 투자는 우리 같은 이런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큰 자산을 가진 부자들이 내 돈을,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이고 분산 투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는 30대였고 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설령 내 투자가 실패를 해도, 그래서 망해도 계속 다닐 직장이 있고 또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감한 도전과 투자도 어떻게 보면 좀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투자는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인드에 있어서 요즘에는 이 정신력까지 제가 좀 더 넣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 마인드와 정신력이 좀 비슷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정신력에는 오기와 집념이라는 게 좀 더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어도 이 오기와 집념이 담긴 정신력까지 포함이 돼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걷지 않고 있는 길로 들어서긴 한 거예요. 하지만 이 길을 들어섰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길에 들어왔지만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성공적인 마인드와 정신력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내 투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가지고 또 대출 받아서 산다거나, 또 지금 이제 이렇게 또 올라갔을 때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와서 사지 마시고, 어제처럼 내 마음이 힘들다 하는 그런 폭락이 왔을 때, 그럴 때 분할로 해서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차트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진행하진 않지만 차트 방송을 본다고는 했잖아요. 저도 이게 몇몇 차트 방송을 보는데 뭐 다음 달에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분석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반짝 올랐다고 해가지고 이럴 때 또 들어가지 마시고 좀 시장을 좀 길게 보시고, 정말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고 했을 때 그때 조금씩 분할로 해서 수량을 모아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2019년 4월 24일 기사인데, 투자이기재 손정희가 비트코인으로 낭패, 그러면서 1,400원대 투자 손실을 봤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기사긴 한데, 보시게 되면 손 회장이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1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약 1,485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이렇게 2019년도에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손정희 회장이 2017년 말이면은 그 당시에 가장 비쌌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비트코인 2천만 원 정도 갔을 때, 그때 매입을 했다가 가격이 폭락하면서 2018년 초에 매각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시 2만 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후 폭락해 현재 5,381달러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 투자의 기재라고 하는 이 손정희 회장도 엄청난 손실을 보고선 손절치고 나온 시장이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 손정희 회장이 2017년도 말 제일 꼭지점이었을 때 이때 비트코인을 사서 폭락한다고 해서 매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 수익을 받겠죠. 물론 뭐 손정희 회장은 워낙 돈이 많고 손절치고 나가서 그 돈으로 또 다른 데를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커갈수록 이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9년도 4월 26일에 나온 기사인데,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2022년 4월 26일이잖아요. 정확하게 3년 전 기사예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619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면 5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믿고 투자를 하셨으면 지금 당장에 가격 급등락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시장을 길게 보고, 내가 3년 뒤에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투자했던 뭐 리플, 갈라 아니면 다른 코인들 이 가격이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긴 안목으로 마음의 여유도 좀 가지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내가 이 극소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대다수가 될 것인가는 내 마음가짐에, 내 투자 마인드에, 또 정신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 이제 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좀 힘이 될 수 있는 얘기가 무엇일지 생각을 하다가 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 좀 올라서 이렇게 좀 오를 때보다 좀 떨어졌을 때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무튼 제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이렇게 또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